네, 이번 주면 또 5월이 끝이 납니다. 휴장이 단 하루도 없는 6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식 대신 수익이라도 많이 봐서 여러분들 힐링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빨간맛 2부에서는 수익 중점 그리고 유망주 중점, 매매 중점으로 꾸며갑니다. 자, 한 주 전에 에코프로 BM을 말씀해 주신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여기 서고 대표님 거기 있으셔서 2차 전지 중에 단 한 종목만 말씀해 주셨는데 에코프로 BM이 이렇게나 잘 가요? 지금도 11.30%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만 들어갔어도 20% 넘게 수익 중이실 텐데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혹시나 이제 따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빨간만 열심히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뜨거운 네이버와 카카오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해서 참 많이 가긴 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고평가 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고 계셔요? 저 좀 전에 이 에코프로 BM 얘기를 일단은 먼저 한마디를 좀 드리자면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따라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갖고 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져서 이거를 과매수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전기차나 2차 전지하고 관련해서 보실 때도 조금 과매수 구간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없다고 하면은 테마이고 또 언젠가는 죽어버릴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테마와 산업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테마가 이제 산업이 됐다라고 하면 이 산업이 얼마나 갈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BM을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 SDI에 지금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1분기부터는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또 시작하게 됐고 이게 근데 1분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1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SK이노베이션에 물량을 줄 때 초도 물량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 안 나갑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이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리포트만 보더라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는 삼성 SDI하고 현대차하고 협업을 하는 게 있다 해서 이재용 부회장, 정유선 부회장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전기차에 오히려 어떤 노이즈라고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사실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이런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하는 곳인데 사실 그 두 분이 만나서 한 얘기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것 때문에 괜히 테마성을 지금 발휘를 해서 조금의 과매수가 있는 구간일 테니까 이미 사실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굳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면서 가시는 것보다 호흡을 좀 더 길게 보시고 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티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주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새로 사고 싶은데 나도 올라타도 돼요 하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버티고 장밋빛 미래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너무 잘 돼서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어떤 좀 특정한 캐릭터들이 있죠.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도 그런 캐릭터 같다고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거의 공룡이 돼버려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거품이냐, 고평가 논란, 다들 너무너무 이것저것 많은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건 세계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 아람코인데 여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사실 아람코는 좀 논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등이라고 하면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버크셔 해서웨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으로 알고 있는 그 회사고 비자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세볼까요? 뭔가 조금 더 IT스럽고 뭔가 인터넷스럽고 뭔가 카카오스럽고 네이버스럽고 이런 메신저스러운 친구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하죠. 애플 그렇습니다. 둘. 아마존,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탑 10 중에 7개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야말로. 3개 빼고 다 그렇네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회사들을 보면 아마존 했던 회사입니다. 사실 알리바바 했던 회사들이고
구글 뭐 이랬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들 커져서 세계 최고의 시총들을 탑10 중에 7개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랑 비슷한 게 이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사업체였죠. 네이버는 검색 엔진, 카카오는 메신저. 이거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다 이제 광고를 붙였죠. 광고를 붙였고 검색 엔진이라고 불리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검색 엔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가지고는 사실 쇼핑을 하는 곳에 가깝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네이버 쇼핑 하더니 이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거대한 백화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제 여름이니까 남자 반팔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만 1000만 개의 물건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그럼 그 정도 중에서 뭐 색깔도 고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백화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다 또 광고를 붙이는 거고 거기다가 메신저를 가져갔죠. 라인이 있죠. 그죠? 또 금융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메신저에다가 쇼핑 붙였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친구에게 뭐 커피를 한 잔 보내보자 이런 것도 있고 케이크도 보내보고 뭐 생일이니까 뭐 오래 살아라 해서 정관장도 보내보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검색 붙였죠. 광고 붙였죠. 최근에. 거기다가 금융까지 붙였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그 네이버 하나 안에서 카카오 하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인터넷 서비스, 또 옴니채널 이커머스, 온라인 미디어라고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런 기업들, IT 기업들의 성장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존과 넷플릭스입니다. 뭐 넷플릭스는 요즘 뭐 아시겠죠? 뭐 워낙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TV 보고 하다 넷플릭스 한번 신청해 볼까 하는 그 넷플릭스고요. 아마존도 이제 쇼핑이죠. 그리고 알파벳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 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을 분명히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카카오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메신저는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왓츠앱이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많이 안 쓰죠. 우린 전혀 안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페이스북 메신저 정도는 뭐 한번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쓰는데 이거 같은 회사입니다. 먹었어요. 뭐 물론 그 뭐 페이스북이 뭐 인스타그램도 먹었다 뭐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거대 공룡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메신저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인데 우리 쓰나요? 전혀 안 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카카오톡도 어쨌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 페이스북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무리니까 그런 착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쓰는데 위챗은 뭐예요? 이거는 중국 겁니다. 중국 회사예요. 그럼 카카오톡하고 굉장히 비슷한 카카오톡이 사실은 이걸 따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위챗입니다. 위챗이 어디 건지 아세요? 글쎄요. 위챗을 갖고 있는 회사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라고 네. 뭐 게임 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텐센트는 어쨌든 이런 IT 회사입니다. 특이한 게 아시아 쪽은 상당히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글로벌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나라의 특정 국가에 들어가면 대부분 1위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패스트푸드 중에 1등을 찍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도날드가 1등이 아닙니다. 롯데리아예요. 자, 그리고 구글도 지금은 뭐 검색 엔진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합니다. 유튜브가 잘 되고 이러면서. 근데 구글이 사실은 2000년 초반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광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네이버를 잡겠다 그러면서 왔다가 오히려 네이버한테 밟혀서 한번 철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 메신저도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노란색 바탕 카카오톡이 나온 다음부터는 사실 뭐 어떤 채팅 앱도 우리는 쓰지 않죠. 딱 하나 씁니다. 카카오톡. 아무튼 이 텐센트가 위챗을 갖고 있는데 위챗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점점 키워서 결국은 지금의 텐센트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업 모델을 이 사업의 테크트리라고 하죠. 이 테크트리를 카카오가 그대로 따라가는 중입니다. 카카오톡 이 메신저에다가 광고를 붙이고요. 그리고 웃기는 게 위챗이 중국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기술적으로 떨어진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인터넷 서비스나 뭐에 굉장히 얼리 어답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 스마트폰으로 어떤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거기는 QR코드로 결제하는 걸로 저도 들었어요. QR코드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삼성페이 같이 그냥 네. 띡 찍는 거 있죠. 핸드폰으로.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런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쓴 지가 와, 얼마 안 됐지만 오래됐구나. 중국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지갑을 갖고 다니는 대신 그냥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거를 중국에 가면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전기차도 그래요. 전기차도 우리나라에 보면 전기차 되게 신기하지만 중국에 가면 전기차가 진짜 많습니다. 순수 전기차도 많고 오토바이는 다 전기 오토바이고 뭐 어디 부르릉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문화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를 잘 파고든 거죠. 그래서 위챗 즉 텐센트가 여기서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야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 이 페이라는 거 어떤 모모 페이라는 거를 썼을 때 그냥 불편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갑 하나 들고 다니고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면 다 되는 걸 굳이 그러다 이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안 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니까 야 이거 편한 거죠. 정말 편한 겁니다. 무슨 페이 하는 거. 자, 카카오페이의 매출과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봐야 되나요? 네, 억 원 단위인데 자, 카카오페이의 매출입니다. 500억이 간 넘었던 2018년이 2020년 물론 이제 기대값입니다만 2020년에 예상치가 2,500억 돈이 넘습니다. 상당하죠. 500억 원이 조금 넘던 거에서 거의 4, 5배 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거래 대금도 보시면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죠. 2017년 1분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2020년 1분기에는 12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죠. 이런 페이 어떤 뭐 하여튼 이런 인터넷 뭐 결제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대충 하루에 몇 번을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나도 모르게 물론 내가 안 봐도 그만이고 봐도 그만이지만 광고가 붙습니다. 광고를 자꾸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뭐 그냥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보내지 뭐 하는 쇼핑도 그 안에서 하고 수수료는 전부 얘네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보면 카카오톡에 내비게이션도 다 붙어 있습니다. 뭐 택시도 있죠. 대리운전도 있죠. 최근에는 금융도 또 붙었죠. 자, 메신저에다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걸 다 갖다 붙였어요. 내비게이션 붙으니까 카카오톡 메신저에 무슨 내비게이션이야. 우리는 뭐 티맵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즘 들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하는 카카오맵이 더 좋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거에 전부 광고가 붙습니다. 다 쓰죠. 자, 카카오톡 안에서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텐센트는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밀리질 않아요. 단 어디에서? 중국에서 밀리지 않아요.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텐센트는 야, 중국이고 중국은 14억, 15억 됩니다, 인구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텐센트의 시총은 500조입니다. 누가 500조까지 크라고 했나요? 그 정도까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같은 사업 모델을 통해서 또 다른 신화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카카오톡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다 좋은데 밸류가 너무 비싸. 맞아요. 분명히 그런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뭐 100배가 뭐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밸류에이션 한번 보죠. 뭐 어쨌든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런 거 한 번씩은 보시는 게 그래도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의 매출과 거래대금이 아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까만색인데요. 뭐 27배, 34배, 39배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서 카카오를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카카오는 돈을 벌던 회사가 아니에요. 메신저를 할 때만 하더라도 메신저에 무슨 돈을 벌어요. 그냥 우리 메신저 공짜로 다 썼잖아요. 광고 붙은 거 1년도 안 됐어요. 얼마 전부터 광고 붙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수익 모델이 없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밸류를 점점 받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을 버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밸류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 2020년에 오면 40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점인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60배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카카오톡에 60배 정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 40배가 되는 게 1.5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1.5배는 간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호언장담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주식을 볼 때 이렇게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함께 보실 줄 알아야지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비싸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는 그만큼 주가를 띄워도 아무 상관없고 밸류에이션을 따졌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2016년에 46배면 2020년 기대값으로 43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비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는 게 가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에 맞고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이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도 제가 말을 했지만 돈을 잘 못 법니다. 생각보다. 카카오도 그렇고 그 인프라 대한민국을 잡아먹었잖아요. 네이버 대한민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신다면 이 두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이 달라지면서 거품 논란도 사실은 좀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거품인가요? 그죠? 밸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매출 등 여러 가지 좀 더 파악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뭐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의 1분기 매출 성장을 좀 보시면 1분기가 상당히 호실적을 뭐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전망하던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내용이 근데 굉장히 좋은데 광고 시장이 최근에 불황입니다. 무슨 뭐 일본 올림픽도 사실은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됐죠, 지금. 그래서 뭐 1년 미뤄졌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광고를 열심히 그렇게 안 봅니다, 요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보드가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톡비즈라고. 되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딱 가더라고요. 톡비즈 관련해서는. 전 한 번도 안 눌러보긴 했는데, 그래요? 네. 제가 좀 눌러보지 귀가 않더라도 약한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저는 누가 누르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비즈보드라는 거 사실은 나온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냥 뭐 대화창이 쭈루룩 있잖아요. 그냥 막 올리다 보면 중간에 하나 껴 있습니다. 위에 하나 떠 있고. 근데 사실 거기는 우리가 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광고가 어느새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카카오톡의 매출로 잡히고 여러분이 그 페이지를 열 때마다 계속 과금이 되고 있다라는, 우리한테가 아니에요. 광고주한테 되고 있겠죠. 자, 신사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자, 비대면 소비 중심의 커머스도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요즘 뭐 쿠팡이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거를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소비 생활을 카카오톡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카카오페이는 아까 보여드렸죠. 카카오페이는 거래액이 14조 3천억입니다. 작년 대비 35%가 증가가 됐고요. 뭐 카카오 페이지, 피코마는 이제 웹툰 하는 곳인데, 만화하는 곳인데 여긴 이제 카카오 재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좋아요. 카카오 재팬에 이제 피코마라는 데인데 이것도 갑자기 이제 2018년 때 이제 좀 성장을 하는가 싶더니 2019년에 퀀텀 점프를 기록을 했죠. 지금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든지 아직까지 뭐 그래프가 나오진 않았는데 퀀텀 점프를 또 한 번 더 이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건데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그 그룹의 가치를 한번 성장을 시킬 때가 됐거든요. 그거를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카카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뱅크라고 하는 것을, 카카오가 어쨌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자회사죠. 이 회사를 상장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장이라는 건 아마 올해 하반기쯤 되면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스토리가 잡히게 되면 뭐 앞으로의 뭐 상장 가액은 얼마가 될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얼마가 늘어날지 하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떨어지고 있던 밸류가 더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어쩌면 그때 되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되면 저평가 얘기를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야말로 언택트라고 하는 것에 아주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이버만 좀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일부러 차트를 하나 비교해놨는데 똑같이 생겼죠. 네. 떨어지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길 때 같이 기고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한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이버도 똑같아요. 뭐 광고를 이제 쇼핑에 붙이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에서 이커머스가 성장하는 속도도 이상할 정도로 빨라졌는데 이 이커머스에
특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규로 이커머스를 접한,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접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보면 안 해봤지 한 번 하면 정말 편합니다. 이 편한 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신규 고객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 기존 고객이라면 내가 2번 나갈 거 한 번은 인터넷 쇼핑을 하던 사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고 나면 2번 중에 한 번은 나갑니다. 근데 아예 인터넷 쇼핑을 안 하고 나가서 모든 쇼핑을 하던 사람은 인터넷 쇼핑을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매출단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금융도 그래요. 네이버 통장인데 이게 그냥 통장이 아니고 CMA 통장 같아가지고 넣어놓으면 이자가 꽤 잘 붙습니다. 게다가 지금 6월 1일부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건 유료 회원제인데요. 일정 금액을 내고 가입을 하면 내가 뭐 네이버 웹툰을 보든지 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든 쇼핑을 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네이버 머니로 어느 정도를 또 뱉어주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멤버십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 쇼핑을 한 번이라도 더 이용하려고 그러고 기왕이면 네이버 페이로 연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 유저들의 락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어떤 가둬두는 효과가 있다라 그래서 앞으로 뭐 두 기업 사실 뭐 둘 다 뭐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이버도 아까 카카오 못지않게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기업인지는 이제 알겠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한 종목인 줄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거죠? 짧게 들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뭐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못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눠 사시면 돼요. 나눠 사시되 이런 기업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어떤 IPO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 IPO 스토리가 나오는 게 올해 하반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쪼개서 사십시오. 네이버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시간이 분명히 많이 남은 것들이 있다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한 기업들이에요. 밸류도 한 두어 번은 더 따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눠서 사시면 되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로 카카오예요, 네이버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씩 사십시오, 반씩. 둘 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뜨거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